예, 잘 보내셨고요. 예, 고생 많습니다. 마음의 가정들 잘 하도록 하시고, 그 문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 이야 계속 보셨으니까 내용은 최대한 간단히 하고, 문제를 다지면서 보도록 하시죠. 뭐 OX 개수는 여러 가지고요. 좀 미리 만들었으면 미리 한번 보셨겠는데 글질 못해서 아쉽고, 오늘은 뭐 계획으로는 국토계획법 12문제, 그다음에 개발법 6문제, 농지법 2문제 해서 20문제 분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같이 참고하시고요. 요약집의 3쪽부터 보시죠. 요약집 3쪽이요. 국토계획법 있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청, 국토부 장관, 광역계,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으면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죠. 우리 생활권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161개, 각각의 도시군에서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도시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뭐 도시군 계획에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고, 이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특별하면 2 이상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게 있죠. 한 장 넘어와서요. 한 장, 2장 넘어오셔서 6쪽에 2장 광역도시계획 2장 1절 광역계획권 등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형 광역에서 보실 내용은 뭐 간단하죠. 여러분 토론내실 건 뭐고요? 권수승 권국도이죠. 권수승 권국도입니다. 권, 수, 승, 권, 국, 도인 거죠. 2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올리게 되고, 하나의 도 안에 2 이상 시군이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뭐 수립해서 승인받는다는 건 다 아시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 2장 지어서 내려보내준다.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뭐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거니까 공청회이죠.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뭐 다음 장 가서 절차를 보시면 9쪽이요. 양과 4번 절차, 표 둘째 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게 됩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10쪽에 2장 2절, 타인 토지 출입 등이 있죠. 출입 등 3가지를 할 수 있죠. 동그라미 1, 2, 3 아래 표요. 출입은 미치는 영향이 작으니까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출입 전, 출입하려면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 둘째 줄 1, 4인과 장애물 제거 변경은 미치는 영향이 세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얘는 3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죠. 그리고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괄호, 손실 입힌 자 월급에서 까는 거 아니다. 그 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끊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문제 보시면 문제 1쪽이요. 1편 국토계획법 1번. 그리고요, 그 위에 있는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의 3번째 점, 4번째 점 보시죠. 박스의 3번째 점, 시험 전까지는 틀리려고,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 것을 확인하려고 공부합니다. 그래야 본 시험 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지는 오지 특이령이 아닙니다. 5개 가운데 하나만 고르면 되는 게 아니고 각 지문마다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다로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옳다 틀리다 하는 걸 표시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부는 강사인 저와 함께 하시죠. 혼자서 책 찾아가며 답 찾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혼자서 답을 찾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계획하신 자기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가 아닌 그 다음 주에 할 부분은 미리 풀어는 보시는데 답 찾지 마시라고요. 그 시간에 자기 공부하세요. 그 시간에 공법 공부를 하세요. 공법 공부하는 건 되지만은 이거 답 찾고 있는 그런 일은 하시지 마시라고요. 문제 보시죠. 문제 1편, 1번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그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은 옳고 옳은 것도 다 짚고 가겠습니다만, 우선은 틀린 것부터 가도록 하죠. 틀린 것도 양이 적진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광역계획권 표시요. 지정 표시요. 광역계획권 출판요. 6글자 뭐고요? 권수승 권국도이죠. 권국도. 권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도가 지정을 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 생략할 수 있다. XXX.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생략 자체가 없죠. 모든 절차 다 밟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 표시하시고요. 수립할 때 공청회, 변경할 때 공청회, 이거 생략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그러니까 5년마다 X, 뒤에 것 싹 X이죠. 광역은 검토하지 않는다. 흔들지 말라고요. 위 거 흔들면 아래 거 싹 바꿔야 되죠. 근데 광역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보상 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그러면 틀리죠. 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갈매기, 속한 기관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 개인이 아니라 그자가 속한 기관에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자가 속한 행정청, 그자가 속한 시행자. 동그라미 9번.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하며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X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죠. 그러니까 둘 이상입니다. A, B나 C, D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A 전체, B 전체 하는 게 개운하겠죠. 그런데 D, C의 경우를 보면 이쪽에 큰 강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러니까 산과 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이쪽에 이제 주거지가 있고 조그만 산업단지가 있고, 이쪽도 주거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 산업단지를 한번 제대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광역계획권을 이 C의 전부와 그러니까 D의 일부를 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소용없는 저 강 건너 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요. C의 전부, D의 일부 포함할 수 있죠. 전부, 일부 다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일부 포함시킬 수 없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11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구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쉼표 그 3년이 그부터 뒤에 거 싹 다 X야.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 지정 효력은 상실된다. 다 X이죠.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계획 세워 오니라 몇 년요? 오니라 세 글자 몇 년요? 3년이죠. 3년 지나도록 안 올라오면 기다리다 지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한다. 기다리다 지쳐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을 한다. 상급청에서 수립. 그 승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상급청에서 직접 수립하는 거죠. 애당초 재산권에 관계가 없고 효력상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측량을 위해서 필요한 때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나무 흙등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끝부분을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출입인지,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인지를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2번 장애물 제거 미치는 영향이 크죠. 동의 없이 X요.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큰 거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 제거할 수 있다. 동그라미 14번 일주일 전이라도 사선급구형 그러니까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러싼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끝에 그러니까 출입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지만 한밤중에는 동의받아야 된다. 일주일 전, 애뜨기 전, 한밤중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승낙 없이 X요. 승낙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고. 동그라미 15번 그러니까 탄주주의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에 하루 X 며칠 전까지요. 출입하려면 며칠 전까지요? 7일 전까지요.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야죠. 이상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 정도 수준이고, 거기 지문 있었던 그 정도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요약집 와서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11조, 2장 4절, 10조, 2장 3절,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굵은 1번, 도시군이니까 당연히 특광시군에서 수립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형
그러니까 도시군 네 글자니까 특광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수립을 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 저 산삼 캐는 아저씨 10만이야. 그러니까 이미 다 했는데 쓸데없는 짓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3번. A 플러스 B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차요. 동그라미 3번 아래. 그러니까 표 3줄. 그러니까 첫째 줄 특광은 스스로 확정을 하고, 둘째 줄 시장군수는 그 지 윗사람, 그러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똑같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게 되는 거죠. 뭐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는 해야 돼요. 생략하는 거 없다고요. 그런데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5년 안에 했으면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사업을 위한 거 빼고는 다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검토하는 것은 다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제일 윗사람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시도지사 X.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은 맞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맞습니다. 뭐 둘째 줄에 있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XXXX 1번 보시죠. 특광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지역 문제인데 국가가 개입할 게 없죠. 특광은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틀렸죠. 동그라미 6번 옆에다가 A 플러스 B가 가장 깔끔하죠. A 플러스 B. 뭐 전주, 완주, 청주, 청원. 청원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인접한 곳 포함할 수 있죠. 처음 시작하는 대에서,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 X. 그 다음에 뭐 둘째 줄, 셋째 줄 끝에요. 인접한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없다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 도시계획 내용과 다른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 또 소갈비 들고 쫓아가고 난리가 아니겠죠. 국토부 장관은 또 먹을 거 뭐 할 거고요. 소고기 구워 먹고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국토부부터 싹 X요. 그러니까 아래 거 위 거 다르면 위 것이 우선한다. 광역 우선, 위 것이 우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따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위계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동그라미 8번.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할 때 공청회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X요. 생략하는 경우 없다고요. 그러니까 변경에다가 수립 쓰시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공청회,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공청회, 그 절차 그대로 다 밟아야 되죠. 그러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8번까지, 그러니까 9번이요.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O X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다 XXX.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죠. 국토부 장관 승인 다 틀렸고. 그러니까 10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 맞죠?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번은 맞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11번도 역시 뭐 맞습니다. 뭐 맞는 것 같다 보면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 1부터 5년 내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할 때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5년 안에 땅이 얼마나 바뀌었겠냐고요. 바뀌지 않았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책 보시죠. 요약집이요. 요약집에 11쪽 2장 4절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뭐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고,
여기 개발행위에 걸리는 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죠. 뭐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책 교수경 11쪽에 굵은 1번, 양과 1번 2반과 결정, 그러니까 2반, 그러니까 결정, 그러니까 2반 특광식은 2반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2번 윗사람도 2번 3번 윗사람도 할 수 있다. 결정 친정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시댁,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지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2쪽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한다.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굵은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표의 두째 줄 제한할 수 있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할 수 있죠. 계획서려면 기초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의회견 청취, 그 다음에 결정 절차 넘어가면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정했으면 그 내용을 발표는 하는데, 이것 갖고는 개인 땅 어디까지 못 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세한 지도 뭘 내야 되고요. 지형도면을 내야죠. 지형도면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큰 흐름이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에,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가운데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옳고 틀림을 표시하세요. 둘째 줄에 국토부 장관에다가 숫자 5 쓰시고요. 5가지는 국가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과 6번이 틀린 거죠. 옳은 것들을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도시 표시요. 도시, 그러니까 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고요. 시도가 지정을 하는 거죠. 시도, 쉼표, 대. 도시라고 써져 있으니까 거꾸로 써서 시도가 지정을 하는 거죠. 시도자가 지정하고 대도시장도 지정을 합니다.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2반 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그건 누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결정, 2반 아래다가 결정을 쓰면 되네요. 그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죠. 4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2반과 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과 7번 두 개가 틀렸네요. 4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이쪽이 틀렸으면 이쪽이 틀린 거고, 저쪽이 틀렸으면 저쪽이 틀린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에 걸리는 거고요? 개발행위 허가 쪽에 있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7번 같이 묶으시고요. 뻔한 내용이고, 이렇게 같이 읽어서 보시면 뻔한 내용인데, 가끔 따로 툭 튀어나오면, 뭐더라, 이러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6번은 맞고요. 그러니까 지지를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도 틀리는 거죠. 지지를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그래도 틀리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은 시장군수도 표시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는 누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시댁이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시도자, 대도시장,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맞죠? 시댁이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댁이 원칙, 그러니까 지지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7번,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은 시장군수만이 결정할 수 있다. 만이 X요. 그러니까 지지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거지, 지만 결정하는 거 아닌 거죠. 5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옳고 틀림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위반 제한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 보시면 책 12쪽, 그러니까 굵은 2번, 양괄호 1번, 주민 위반 제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제목에 있는, 그러니까 글자 중에 있는 기지산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다음에요. 작은 1번 기반시설, 2번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번 행위제한 대체. 근데 기반시설은 수용으로 가게 되죠. 수용 가니까, 그러니까 땅 뺏기게 되니까 많은 수의 동의,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 규정, 그러니까 그 동의 규정 없고, 동그라미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대규모 공업단지가 아니라 용도지구 공장, 찌끄만 공장이죠. 작은 1번 만에서 3만, 작은 2번 자개생, 대상 지역 자개생에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제한 들어오면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하고, 동그라미 4번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 제한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가 있죠. 됐습니다. 문제 와서요. 문제 5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2, 3, 4가 틀려 있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제한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XXX. 그러니까 시작하는 제한자는 또 X 하시고, 뭐 그런 표가 뭐 끊어져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관청에서 부담하는 거고, 관청에서 제한자에게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뭐 옮겨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용 다 아시는 거고요. 예, 옮겨 쓰는데 그게 뭐 조점 가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관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굳이 쓰신다면 동그라미 2번 끝에다가 행정청 짝대기 부담,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뭐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예산이 빠듯하니까 민간 쪽에 관청 바깥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대한 사항을 제한하려면 재정토지 면적의 3분의 2 면적 몇이요? 3분의 2 X요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기반시설은 수용 가게 되니까 얼마요?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려면 재정토지 면적의 5분의 4 X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죠. 6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1, 4, 5, 6, 8이 틀리네요. 1, 4, 5, 6, 8.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이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지용도면을 고시한 다음에 날의 X 다음 X 나로 다음 사실 문제 200개 지문 중에 6번, 8번은 나와요. 나로 다음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건데, 그 아주 중요한 것의 예외이죠.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로 가게 되는데, 얘만 지용도면 고시한 것만 새벽 0시로 소급하는 거죠. 새벽 0시로 소급해서 피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지용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나르다음. 근데 여기만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으시고, 뭐 서로 이제 엇갈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그죠? 착수한 자는 사선 긋고, 해당 결정 고실부터 3월 이내 사업 공사의 내용을 신고하고 사선 긋고, 그러니까 이를 계속 할 수 있다. 착수한 자는 계속 하긴 하는데 뭔가 틀려 있는 거죠. 좀 이따 보시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사선 긋고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선 긋고요. 계속 할 수 있다. 착수했으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그냥 4번, 5번 엇갈려 있는 거죠. 사선 그은 사이가요. 뭐 책 보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14쪽 제일 아래요. 그러니까 14쪽 제일 아래 동그라미 5번 문장 볼 필요 없고요. 그 제일 아래 표요. 표 4칸. 첫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에 신고하고 계속하고요. 4칸 중에서 첫 번째 칸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에 신고하고 계속하고요. 관계없이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문제는 좀 이따 보시고요. 책부터 확실히 마무리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시가화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에 신고하고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는 거죠.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4번과 5번. 그냥 요거면 된 거죠. 거기다 옮겨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글자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4번과 5번이 엇갈려 있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화조정구역 수환자원 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는 거죠. 그게 엇갈려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규제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공부니까 4번, 5번을 같이 넣어놨지만, 우리 본시험에서 4번, 5번 두 개를 동시에 넣어놓는 건 그건 출제 오류죠. 그렇게는 절대로 낼 수가 없다고요. 얘도 받고 얘도 받는데 이게 서로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구분하는 게 초점인 거죠. 그렇고요.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등은 10년마다 X요. 몇 년마다, 5년마다인 거죠. 행정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것도 있고 검토하는 것도 있는데, 검토하는 것은 다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관리기구에서 산업시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동그라미 8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XX. 법 조문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이고,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죠. 취소, 변경, 사유.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될 뿐이고, 누가 나서서 취소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하게 가는 거죠. 소송 제기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그냥 유효하게 가는 거죠. 소송 제기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그냥 큰 문제 없다 판결 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일단은 유효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요 정도면은 이제 거의 본 거고요. 지금 이제 옳은 것은 읽지 않았지만, 옳은 것까지도 이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다 이제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자료가 좀 늦게 나와서 어쩔 수 없고, 다음 주에 볼 때는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도움 되겠죠. 자료의 요약지표, 책, 17쪽, 3장, 용도지역 등이 있습니다. 3장 1절, 용도지역 등 개괄이고, 개괄이고, 그것만 아시면 되죠.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은 셋째 줄 중복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는 넷째 줄 중복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용도구역은 셋째 줄 중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다음 쪽 와세요. 18쪽에 굵은 2번,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구분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고 하는 거죠. 용도지역의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 지정의 특례, 특별한 예외,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3번. 땅파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행위제한 하는 거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것을 끄른말 6글자 뭐라고 하고요. 건축 용도 제한. 그 다음에 4번째,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다. 뚱뚱 날씬 건폐율, 높고 낮고 용적률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그 아래요. 18쪽 아래 큰 덩어리표, 대한민국 땅 4가지. 도, 관, 농, 자. 첫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 9가지. 주, 상, 공, 녹, 기, 생, 보, 농, 자. 굴란관 아시는 거죠? 관리지역은 도, 농자 비슷한 땅입니다. 도시지역 비슷한 게 뭐고요? 계획관리. 농림지역 비슷한 게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게 보전관리. 그런데 눈치학상 농림지역 곤란 하니까 이름만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곤란 하니까 이름만 보전관리라고 한 거죠. 그 다음 내용은 다 아십니다만 그 두 번째 칸에서 검은 바탕 오른쪽 끝에 있군요. 제일 오른쪽 끝에 2칸이요. 4번째 칸, 5번째 칸. 이 중에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 그 다음에 개발 가능 지역 뭐가 있고요? 녹개. 그 다음에 보전 땅, 생보 농자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칸이요. 녹관 농자가 있습니다. 이상들이 있고, 다음 쪽에서요. 19쪽에 주거지역의 전일준. 전향호 1편리 1, 2, 1, 2, 3준 아시는 거고, 상업지역에 4가지 근유 1중, 공업지역 3가지 전일준.
그러니까 녹지지역 세 가지 자생보가 있죠.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게 자연녹지이죠. 3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뻔한 경우에는 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뭐 동그라미 1번 바다 매립한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 첫 번째 점이요. 그 다음에 작은 1번이요. 그러니까 작은 2번 그러니까 어항 전택산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세 번째 관리지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보전 땅은 보전 쪽으로 자동방으로 넘긴다가 있죠. 우선 뭐 여기까지 끊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7번 문제요. 7번 용도지역 내용이다. 뭐 동그라미 1번 맞고요. 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틀린 게 2, 4, 7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2, 4, 7, 8, 9, 10, 8, 9, 10, 그러니까 12, 13, 16까지가 틀렸네요. 뭐 행위제한까지 같이 걸려있군요. 뭐 그냥 이어서 가도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7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전용 주거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그냥 소리 내고 손으로 쓰면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양호 1편리 그건 여기서는 별 초점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도지역 3글자 전일준 6글자 전양호 1편리 6글자 1, 2, 1, 2, 3 준이죠. 1, 2, 1, 2, 3 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지문 전용에다가 숫자 1, 2, 5, 1, 2, 3이요. 1, 2를 쓰시고요. 손으로만 쓰면 되죠. 1, 2면 우리나라 집 2가지요. 무슨 집과 무슨 집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당연히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건축할 수 없다. 틀렸고 동그라미 4번 주거지역 중 주거지역은 사성그고요.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된다. 틀렸죠. 1, 2, 1, 2, 3 준이니까 1, 2, 3 세 가지로 세분되는 건 뭐고요?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다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생산 녹지 지역은 사성그고요. 그러면 생산 녹지 그거 뭐 녹지 위에다가 두 단어를 쓸 자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녹색 쉼표 농업 그러니까 녹지가 녹색 땅이고 그러니까 녹색 배추상추 농업이죠. 그러니까 생산 녹지 지역은 뭐예요? 생산 농업이죠. 농업 생산입니다. 사성그고요. 네, 농업 임업 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관리 무슨 지역이래요? 관리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칭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냥 틀렸죠. 그걸로 이미 답은 틀려 있고요. 7번이요. 곤란관이죠. 곤란관입니다. 곤란관이니까 곤란자들이 있으면 뭐고요? 관리지역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농림지역 곤란이니까 그러니까 농림지역 곤란은 무슨 관리지역이고요? 생산관리이죠. 그러니까 뒤는 생산관리. 동그라미 8번이요. 보전, 관리 지역은 사성그고요. 관리 위에다 뭐요? 곤란 쓰시고요. 곤란관이죠. 곤란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곤란이 없죠. 답되기 곤란하죠. 틀렸죠. 틀렸습니다. 곤란자 없으니까 틀린 거죠. 보전 관리는 뭐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곤란 한계 보전 관리이고 그다음에 뭐 그렇죠. 그래서 그냥 틀린 거고요. 뒷부분에 있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중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가 뭔지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곤란자가 빠져 있어서 그냥 틀린 겁니다. 뭐 7번 뭐 그건 뭘 거고요. 뒷부분은 보존 녹지일 건데 뭐 보존 녹지를 우리가 찾고 말고 알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8번 틀렸습니다. 9번 바다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매립구역을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해야 된다. 뻔하다고요. 농림지역 앞바다 농지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습니다. 그러면 뻔히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한 거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쉼표 다음에요. 그 매립 준공구역을 이웃 용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싹 X요. 지정하는 부터 싹 X 끝에 두 글자 뭐고요? 본다. 이웃한 용도적으로 본다. 자동방으로 이웃한 용도적으로 본다. 본다가 뭐고요?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 농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바다를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뭐가 나올 게 뻔해요.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하죠. 그러니까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자동방으로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도시적 앞에 신도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동방으로 이웃 용도지역으로 본다. 동그라미 10번.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정부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본다. 농사짓자고 한 땅은 자동방으로 농림지역으로 바뀐다. X. X니까 X 짚었는데요. 뭐가 X예요? 관리지역 내가 빠져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책임. 책 19쪽. 그러니까 굵은 2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그러니까 셋째 줄 작은 1번. 공유수면 바다의 내림 목적. 그러니까 작은 2번. 어항 선택 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작은 3번. 어디 안에 있는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사짓자는 땅은 농사짓는 땅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안에 있는 보전단지 2가지는 각각 2가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문제 와서 10번 문제 앞에 관리지역 내 5글자가 빠져서 틀린 거죠. 관리지역 내, 관리지역 안에 있는 곳만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12번. 그러니까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별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 셋째 줄에 관리지역 X요. 그러니까 우선 조금만 지어라. 가장 규제가 센 곳 조금만 지어라. 제일 규제가 센 곳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보 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는 거죠. 주판요. 도관농자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중에서 가장 센 곳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도시적이라고만 되어 있고 주상목록 구분이 없으면 가장 센 쪽 어디예요? 녹지지역. 관리적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가장 센 쪽 어디예요? 보존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동그라미 13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용적률 제한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계획 X요. 계획관리지가 아니라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곳 어디예요? 보전관리인 거죠. 보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용도 제한은 그냥 이름과 내용 수준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놓는 것은 지금 이 문제지가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기출문제에다가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것들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8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거 3가지는 좀 기출문제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 문제 가기 전에 요약집 보시죠. 요약집 21쪽 먼저 보겠습니다. 21쪽에 그러니까 굵은 4번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그 중에 첫 번째로 건축 용도 제한이 있죠.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 전국 모든 토지는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 정해진 것만, 또 그래서 어울리는 것만 지으라고요.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러니까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규제가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지는 것은 전국이 같은 겁니다. 다시 앞쪽 와서요. 그러니까 20쪽에 각 용도지역마다 하얀 바탕은 그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골라 지을 수 있고, 검은 바탕은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20쪽 표에 제일 왼쪽 칸, 그러니까 3번 용도, 일종 근린생활설, 가까이
사람 사는데 가까이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시설들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래서 주거지역 5가지가 얘는 다 들어갑니다. 세모도 있고요. 동그라미. 준주거지역은 거꾸로 세모 X가 아니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다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주거지역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소주 각 1병에 주관하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1, 2, 1, 2, 3에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죠. 애기들 잠자고 있는데 거기 와서 소주 각 1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업기능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에도 일부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취지였고, 문제 보시죠. 문제 와서요. 문제 지금 7번 문제 보는 중이고 지금 13번까지 봤고요. 뭐 14번 이하가 안 돼. 그런데 14번만 간단히 다시 한번 짚고 가면 동그라미 14번 21가지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급박시설의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15번 맞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29가지 용도 가운데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뭐 어찌고 저찌고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뭐 김밥집, 약국, 가게 당연히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6번 그러니까 건축물 130가지 종류 가운데 하나인 동물 미용실은 건축물 29가지 용도 가운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깽깽깽 고양이 야옹야옹 시끄럽죠. 소리가 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별도의 내용인데 그냥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동물 미용실이나 소주 각 1병 일반 음식점이 포함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X요. 소주 각 1병 그거를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건축하면 안 되죠. 있다 X 없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고양이 키우시는 분, 반려동물 우리 식구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러니까 그거요. 강아지,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아니 그 싫어하시는 분들 있다고요. 그래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역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데리고 키울 수는 있지만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2종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못 들어온다고요. 동그라미 17번 준주거 표시요. 준주거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상가 들어와서 떼돈을 벌 수 있네. 아니면 아파트 사놓으면 얼마나 몇 년 뒤면 몇 억이 뜰까. 그게 아니라 아이들 살고 있는 준주거지역이죠. 갓난아기도 살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거기에 먼지 오염물질 배출하는 고물상, 일반인과 격리해야 되는 격리병원, 일반 숙박시설, 모텔 같은 경우들이요. 단란주점 등은 건축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8번 문제 건폐율 용적률 숫자 별거 안 되니까 같이 짚고 마무리하죠. 잠깐 쉬도록 하시죠. 8번 문제요. 건폐율 책 안 펴도 아실 것 같고요. 약하시면 한 번 더 보시고 한 장 요약집 한 장 넘어와서 23쪽 건폐율 용적률 숫자가 있죠. 건폐율 79742가 있고요. 그 다음에 5665778889가 있죠. 그 다음에 용적률형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이 있고요. 통통통통 펄쩍 100, 150, 200, 250, 300 펄쩍도요. 500 펄쩍 900, 1100, 1300, 1500 통통통 300, 350, 400 100, 180 특별한 거죠. 아무튼 요거는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셔야 되고. 문제 와서요. 문제 8번. 국토계획법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답은 4번 하나만 양쪽이 다 맞는 거죠. 먼저 얘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건폐율만 쪼르륵 용적률만 쪼르륵 보시는 게 훨씬 편하죠. 건폐율 797242입니다. 주거지역 얼마야 되고요. 70 상업지역 90 7972 공업지역 70 녹지지역 20 계획관리사 나머지 20이죠. 계획관리지역 40 나머지 20입니다. 그래서 60 하나만 틀렸고 세 번째 칸요.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이죠. 그래서 주거지역 500은 맞지만 앞이 틀려있고 상업지역 1500이죠. 1500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이해하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계획관리 100 맞고 나머지는 80이어야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네요.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용도 지구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좀 끊어서 가도록 하시죠. 개발법, 농지법 만만.